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과요, 일단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또다시 나타냈는데요. 자, 부동산 규제 쏟아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주겠다. 자,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 자, 1216 대책 이후에 매매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이 널뛰고 있고, 자, 서울의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도 내놓겠다. 자,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금일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내보내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단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집값에 이르렀다. 굉장히 주택가격 많이 오른 거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주택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자, 주택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르게끔, 자, 이거를 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걸 주택의 가격을 현재의 상태에서 확 끌어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가격을, 자, 지금의 이 상승률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자체를 다운시키고 떨어뜨리는데 목표가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상 회복될 때까지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자, 그랬을 때 원상 회복, 자,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원상 회복까지 이게 떨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몰라서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일단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이보다 더 강력하고 또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 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동성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유동성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탓에, 자,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일부 지역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의 가격이 올랐는데, 자, 이런 곳의 가격이 일단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 이 위화감을 줄여주겠다. 그게 정책적 목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그 부분이 이번 규제 정책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9억 원 이하의 가격이 오르는, 자, 풍선 효과가 난다거나, 자,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이 불안한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를 누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분상지 때문에도 또 이제 지금 정부에서 또 1116, 그래서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 매매 수요보다는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3대 학군 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중계동, 자, 그런 학군 지역의 전세가가 지금 불안해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교육제도를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적인 8학군 지역에 이 들어가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주택 분상제로 인해서 사고 싶지 않아요. 또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자, 전세로 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이 주택 가격이 이제 자꾸 정책적으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매매 수요자들도 지금 조금 대기를 하면서 전세로 조금 선호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지표로도 보게 되면 조금씩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매매가와 이 전세가는 굉장히 가격 상승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 자, 주택 가격이 또다시, 자, 이 우상향을 하거나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전세가 불안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관찰
꾸준히 유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빌어봤을 때, 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 부동산 정책 영향에서 자, 벗어나 집들이 풍선 효과로 과열될 경우에는 자, 추가 규제 나올 거고요. 자, 풍선 효과는 한 곳을 누르면 이제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현상인데, 일단 뭔가 이상 변화만 있으면 규제 들어가겠다. 아, 너희들 조심해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서구 연창동 강변 힐스테이트. 그래서 84제곱미터가 지난 11월, 자, 규제 이전이죠. 8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최근 호가는 9억 원 정도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소폭 밀도더라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9억 선까지는 자, 집값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 경우에는 그 1216, 자, 대책 이후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23%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2월 30일과 1월 6일 기준으로 각 0.19%, 0.15% 상승해서 이 대책 이전보다 전세가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제도 지금 개편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학원가가 밀집한 그 목동에 있는 양천구 대표적인 그 교육도시죠. 자, 그랬을 때 일단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세금이 무려 2.05%나 올랐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좋은 강남구, 자, 역시도 전세금이 1.93%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불안한 현재의 자, 전국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 수요 억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이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만약에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규제가 나올 텐데, 일단 정부에서 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 자,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이제 될 것인데요. 지금도 뭐 세무조사, 자금 출처계,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자, 규제, 자, 이런 것들을 뻔히 이제 누를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신규 주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단 불편해지는 자, 부분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드는 지금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투기가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에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이 자금을 계획서를 이제 조달 계획서하고요. 자, 어떻게 이제 이 자금을 내야 하는지, 뭔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가 대폭 늘어났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때도 자, 이런 서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가지고 자, 규제 지역의 LTV를 지금보다 높여 대출을 더 깐깐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지금 규제가 나오고 나서요.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이 규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연속적인 대출,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연속적으로 내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 굉장히 이제 또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요, 전월세 상한제. 자, 이 내용을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자, 이거죠.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자, 권리를 말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민의 주거의 안녕을 위해서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승률을 자,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뭐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2020년도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완벽한 규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에도. 자, 그랬을 때 집값을 잡으려면 일단 이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자, 그리고 이제 규제는 계속 나와요.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 규제, 그리고 이 주택을 사게 하는데, 자, 자금 출처 계획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불편하게끔 만드는 거. 근데 이게 계속 강도가 강해질 뿐이지, 이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급에 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자,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정부에서 이 지금까지 발표한 11번의, 19번의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이미 충분하며 추가 대책으로 더불어 자 불안한 양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 모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여러분들 그 규제 내용에 대해서 자 살펴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할 때도요 공격수만 있다고 해서 자, 축구 경기를 이기는 건 아니죠. 자, 미드필더도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수비수, 그리고 이제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도 있어야, 자, 우리가 이제 공수, 그러니까 밸런스를 유지해야, 자, 이 게임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택, 좋은 지역과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택이라는 거를 취득하실 때 취득하지 말아야 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알아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세요. 암기. 자, 이런 주택은 좀 조심해라. 오피스텔 조심하시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나 조심하시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매매 잘 안 되는 거, 가격 대폭적으로 깎아줘도 매매 잘 안 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자, 요거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또 이로울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그 경매 그 인천 지역에서 자 지하 2개를 받았는데 이거 팔리지도 않아요. 새도 안 나가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애물단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물건을 잘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동네 일대가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매의 성지가 어디죠? 자, 이 인천입니다. 인천. 지방에서도 경매를 배우면 이 인천으로 정말 많이 와요. 예. 경매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사용가치가 좀 있는 주택이면 모르겠는데 사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주택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이런 주택 유형들을 자 사용하고 수익하고 관리하는데 좀 이 능력치가 부족하신 분들이 이 경매라는 걸 통해서, 왜 경매로 인해서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이 물건들을 일단 배웠으니까 낙찰을 받는 거죠.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능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실률도 발생이 되고, 자, 세금만 나가고요. 또 이제 경락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뭔가 이 주택에 대해서 좀 고가주택도 아니고요. 이 고가주택이 아닌 이 주택을 받은 이유는 뭐냐? 좀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금을 주택이라는 걸 취득하면서요. 적던 크던 일단 그 경험 삼아서 받아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 유형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 단지형 상가가 있고요. 또 이제 복합 상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복합 상가라는 이 테마를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식정보산업센터,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분양가 저렴하지 않으니까요. 분양가 대비 그 분양사들이 말게하는 그 수익률 있죠. 자, 수익률을 100% 믿기보다는요, 한 70%에서 60%만 믿으세요. 자, 그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없다. 또 이제는 뭐 10년간 임대가 보장이 됐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확실하게 조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잘못하면 굉장히 고분양가, 자, 그리고 이제 임대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자, 원하는 수익률, 자, 100%가 아니라 한 70% 이하에서 수익률이 매겨질 수 있는 상가들을 또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합상가, 아파트형 공장,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현재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택시장, 일단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토지 시장이라든가 또는 그 상가 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일단 상가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지도요, 여러분들 그 기획부동산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누가 기획부동산이라고 명함 파고 다닙니까? 자, 대부분이 이제 경매를 가장한 학원들이 있어요. 자, 이 학원들이 지금 자, 공동투자하자 아니면은 뭔가 이 땅을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 개발이 있는데 요거를 분할을 해서 분할 등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공유 등기로 일부 지분을 파는 형식으로 지금 뭔가 수익을 내고 있는 이 경매 이 기획부동산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최근에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주택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소액들이.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주택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자, 요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서울에 이 지금 시장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정말 많이 올라온 자 2016, 17, 18, 19, 20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 특히나 주변 지역이 개발이 해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해제 지역. 또 그리고 동네는 노후화됐어요. 자, 그 노후화됐는데 일단 이 해제된 지역들, 노후화된 지역들, 이 상대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비해서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 저렴한데 여러분들 그거 맹신적으로 믿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최근에 저도 유튜브 다른 분들 것 좀 보거든요. 자, 봤을 때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옆에는 지금 주택가가 굉장히 노후화됐고 오래됐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을 지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 반지하라든가 주택을 사게 되면 향후에 재개발이 추진될 시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자,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자, 해당 지역 재개발 주변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그 추천을 하시는 걸 봤는데 예,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크던 적던 간에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금인데 일단 소액일수록 있잖아요. 이 자금이 더 중요할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모으는데. 자, 그런 분들이 이 자금을 잘못 투자하게 되면 또 이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동네가 오래됐다고 해서 예,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개발 어떻게 되느냐? 법률적인 요건이 맞아야 돼요. 자, 재개발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요.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조건. 그래서 과소토지, 예, 과소토지여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호수밀도여야 돼요. 호수밀도가 맞아야 돼요.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도로. 예, 접도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소방도로가 부족하고요. 또는 이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한. 자,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부족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자, 건축물로도 3분의 2 이상이 불량해야 돼요. 불량. 예, 그리고 노후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3분의 2라는 걸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재개발이 추진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일단 건물만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량하다. 근데 이게 3분의 1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모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 조건, 예, 세 가지 조건 이거 충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충족도 안 하고 지금 될 일도 없고 또 주변 인근에 보니까 예, 신축 빌라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후화되기보다는 건물들이 점차 젊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택가고요. 좀 오래된 주택들이 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군집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재개발이라는 거를 자, 경험하지 못한 자, 유튜버 분들께서 또 이제 그 뭔가 기대감을 갖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울의 주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 경기권의 주요 재개발 지역, 자, 인근에 있는 그 재개발 해제 구역, 예,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자, 지정은 안 됐는데 동네가 좀 오래됐어.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동네에 무작정 자, 물건을 취득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게 여러분들 그게 이제 싼 게 비지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 지금 우리가 개발 계획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쪽 지역 한번 볼게요.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에 조금 그 마곡에 굉장히 호재가 많으면서 마곡에 호재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마곡 그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자 롯데건설에서 그 지금 컨소시엄을 맡았는데 일단 지금 롯데 컨소시엄은 그 금호산업, 메리츠 종합금융, 하이투자증권, 코람 코 자산운용 등 자 10개 법인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서구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 우선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요 지금 아래 보시면 이게 조감도예요. 조감도.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조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땅값만 약 1억, 아니, 죄송합니다. 땅값만 1조 원에 달하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특별계획구역, 그래서 8만 2,724제곱미터 토지에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컨벤션, 자, 400실 이상의 호텔도 들어가고요. 자, 1만 50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 개발 계획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자, 이러한 그 내용을 자,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하반기에 중공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팽창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 지역에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방안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방안뉴타운. 자, 이거 최근에 여기 이런 주택 사도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신 분도 있고 전화 주신 분도 간간히 있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이 방안뉴타운 자 물건 갖고 계신 분들 몇 명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쪽 방안뉴타운 일단 이렇게 재개발 방아 3구역이라든가 또는 방아 5구역, 방아 6구역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위쪽에 보게 되면 그 원일 빌라 주택 재건축 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해당 지역 지금 요 지역들 지금 추진되는 사업장 외에 이 주택가가 있거든요. 이 주택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보세요. 도로가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 예, 도로가 또 없어요.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정주 여건이 굉장히 불편한데 바로 옆에 이 마곡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45평 뭐 12억 원이 넘어가고 34평 11억, 12억이 넘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큰 길 건너서 여기가 주택가인데 일단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재개발 사업장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추진된 거라고요? 법률적인 요건이 갖춰졌을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첫 번째 과소토지, 도로 접도율, 호수 밀도, 그리고 나머지 그 건축물 노후도 자 불량 건축물이 이제 3분의 2 이상 돼야 된다. 그 조건이 맞춰져서 일단 요 재개발 구역들이 설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주변이 이렇게 그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자 주택의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죠.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 일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인근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문화 복합시설도 늘어나고요. 자, 호텔도 뭐 400호 이상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것 외에도 또 이제 월드컵 대교 개통이라든가 또 이쪽 일대에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주변에 이 주택가들 예,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아파트에 비해서 당연히 저렴하고요. 지금 구축, 그러니까 그 주택에서 그 빌라에서 다세대에서 아파트로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 자, 프리미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주택가들 뭐 사업장도 아니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그 만약에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는 일단 그 실수요 목적으로 예, 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일단 뭔가 상승률을 바라면서 투자를 하겠다, 물건을 매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역 선정도 잘못되신 거고 물건 선정도 잘못됐고요. 당연히 투자금과 시간은 자 허공에 날리는 것밖에는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이런 지역들 조금 매입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에서 자,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정보 있는 사람들 이거 저렴한데 그냥 냅뒀을까요? 자, 어렵고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거 취득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들 저도 이렇게 방문해 보지만 건물들이 중간중간에 대부분이요. 신축 빌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건축물 노후도를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모르고 투자하시면 또 이제 모르는 분이 이걸 투자 추천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골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액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자,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고요.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이 광명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명 뉴타운에도 보면 그 해제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해제 지역 매입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저하고도 통화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광명시에서는 도심 재생으로 가겠다. 자, 이렇게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재개발 구역도 아니고 해제된 구역인데 구역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예. 그래서 이쪽에 가게 되면 구역 해제되자마자 뭐예요? 신축 빌라들, 다세대 빌라들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 점점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요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실제로 지정된 이후에 좀 안전한 좀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단계가 됐을 때 자, 여러분들께서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정보로 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 재개발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지금 서울시장이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대책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급격하게 오르던 것이 뭐 바로 꺾어라진 게 아니고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둔화되는 것이 조만간에는 또 하락 쪽으로 또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잠깐 이제 그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 지금 마포구 한번 볼게요. 마포구.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분위기가 특별한 지역적 호재는 없는데 이 마포고요. 지역적 호재는 없는데 자,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자, 마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포. 마포는 뭐라고요? 자, 대단지 또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나홀로 좀 덜 올라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문의가 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금일도 좀 조심해라.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일단 물건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 복합단지 건설 사업 아까 저하고 한번 살펴봤죠. 자, 그리고 이제 월드컵 대교 호재 등으로 인해서 자, 5호선 9호선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실수요자 문의가 있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나홀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방화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9호선 라인 쪽으로 또는 5호선 라인 쪽으로 제가 특정 아파트 단지는 언급은 안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좀 전세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지도 않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쪽 김포라든가 검단이라든가 또는 인천 계양이라든가 서구 쪽으로 움직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잘못 나가면은요 여러분들 다시 이 서울 쪽으로 들어오기가 정말로 어려운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며칠 전에도 얘기를 나눴었죠. 자, 목동 그 6단지가
그 조건부로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6단지 바로 목동 이대병원 아세요? 자, 그 이대병원 근처에 자, 목동 6단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35평형이 호가 18억 2천만 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을 그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정시 확대, 자사고, 특목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전환 계획에 따른 목동 조기 진입 수요가 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의 시장이 자, 전세도 불안해질 것 같고요. 매매가도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이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자, 다른 나머지 13개 단지도 신청 러시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세는 이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자, 목동 원래도요, 그 교육 때문에 전세, 자, 월세로 들어가는 지역이 많은 지역이 바로 양천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뭔가 일반고 전환 계획에 따른 이 목동 조기 전입 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 일대가 불안해지게 되면은요, 인근의 영등포구, 건너서 마포구, 강서구, 자, 아래쪽에는 이제 구로구, 광명시, 또 아래쪽에 이제 금천구, 예, 다 같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부천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양천구도 한번 유의 깊게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천, 지금은 강남권의, 강남 4구의 주택 가격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일단 서남권 일대에서는요, 특히나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 이 양천구의 이 목동 아파트 가격 흐름을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사야 될지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지금 수원 영통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과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팔달구 많이 올랐고요. 자, 성남 분당구 많이 올랐습니다. 자, 부천, 예, 최근에 부천 정말 안 올랐었는데 부천이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오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남, 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투자 수요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뭐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가지고로 묶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왜 안 묶이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에서 뭔가 형평성 주택 가격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지역이기도 해요. 자, 과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뒤늦게 분양가 상한제 2차 지역으로 좀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률이 많이 자, 올라간 지역들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이 수원 지역이 굉장히 그 많이 상승을 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영통구하고요, 팔달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주택 가격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경기도에서요, 그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책 발표 이후 자,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자, 일단 새 아파트 매물대가 그 부족해지면서 매매가 역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지금 전세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자, 이 과천 전세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이 앞에 이거 보시면은 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택지지구, 예, 여기 분양 물량 많이 늘어나고요. 또 재건축에서도 앞으로 그 분양되는 물량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에 뭐가 지정이 됐죠?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 공급을 좀 싸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전세로 들어가면 뭐예요? 당해 지역 1순위가 될 수 있잖아요. 당해 지역 1순위.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항상 부족한 게 과천이다. 자,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정자역 인근에 자, 두산 그룹, 자, 신사옥 완공을 앞두고 있어. 자, 이쪽 지역에 이제 대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매수 문의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런 내용들 자,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지금 경기도권에서 또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예. 바로 안성시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미분양 주택 그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은 그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이 바로 안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이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일단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안성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송파구
자, 송파구가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하고요. 매물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마포가.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그 매매보다는 전세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전세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규제도 좀 부담스럽고. 자, 그게 이제 마포구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파크하고 강동구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자, 전세 풍기 현상이 다소 완화는 됐지만, 자,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부족한 편이고요. 자, 겨울철 그러니까 겨울방학이죠. 이사 수요와 청약 대기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로 자 돌아서면서 전세가가 좀 상승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이 헬리오시티도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뉴스도 나왔어요.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전세가가 9억 4천인데 전세가 11억까지 나왔다라는 뉴스 얼마 전에 보셨죠?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헬리오시티 자 역전세가 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들 하셨는데 일단은 생각외로 지금 괜찮은 그 전세가를 나타내고 있고 또 전세가 굉장히 작년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예, 굉장히 부족한 지금 시장이 바로 이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대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 좀 부족한 지역들, 자, 마포구하고 송파구라고 보셨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남 분당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 일단 사군 수요가 좀 선호도가 높은 백현동 있잖아요. 자, 백현동 일대로 지금 요 지역인데, 이 백현동 일대로 지금 단지들, 자, 신혼 및 젊은 층 수요가 꾸준히, 자, 백현동 일대로 조금 많이 예, 전세를 찾고 있고, 또 야탐역이라고 있습니다. 야탐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그래도 이제 중고가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역세권에 인근하고 있는 이 좀 준신축 노후 아파트들을 좀 찾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남권에서는 이 야탑하고 백현동이 지금 전세 시장에서는 좀 핫한 자, 이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원 권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쪽이잖아요. 권성구.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동탄 이신도시하고요. 입주 물량, 그리고 이제 그 호매실 지구 입주 물량, 전세 물량이 그 시장에 많이 나온 상태라서 겨울철 비수기에도 시작됐는데 시세에도 불구하고 좀 한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호매실역 자 구간이 예비 타당성 통과로 자 호매실동, 금곡동 이쪽 단지들의 매매가가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쪽 화서역을 지나서 여기가 화서역이거든요. 화서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홈플러스가 있고 자 이쪽 인근에 이제 홈의실역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신분당선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일대 이제 가격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렇지만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된 자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요번 상승장에서 반영도 됐을 건데 일단 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는 데까지는 자 착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단계, 이용 단계가 있는데 이때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또다시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자 호재를 갖고 또 재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3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착공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계마다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되는 자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자 강력한 자 규제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 좀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적인 대출을 가져오겠다 정책을 내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좀 지역 선정, 물건 선정도 중요하고요. 법률적인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일단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 정비 요건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 지역이나 주택이 오래됐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지금 전국에 그 풍부한 유동성,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공급에 관한 부족, 자,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제 주택에 대한 그 가격이 자, 눌림과 상승을 반복할 텐데, 일단 규제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유동성이 어떻게 축소가 되는지, 또는 그 공급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할 예정인지, 뭔가 그거에 대한 제한책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일단 풍부한 유동성, 자,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에 관한 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라는 게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첫 번째 이유로는 또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자, 상승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자, 규제가 심하게 나오더라도 자, 급격하게 꺾이거나 또 이제 하락으로 가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밤늦게까지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일단 유익한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보를 드릴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